한국 선물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트레이더조의 시즈닝 제품이 마약류로 지목돼 인천공항에서 대거 폐기 처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즈닝 속의 양귀비 씨앗 때문인데 적발될 경우 폐기 처리되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베릴이 텍사스에 상륙해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강력한 폭풍으로 2명이 숨지고 수백만 가구의 정전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은 124도까지 올라가는 등 관측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산불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LA 남쪽 카슨시의 한 쇼핑몰에 수백여 명의 청소년들이 모여 불을 지르고 절도 행각까지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7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햄과 탄산음료 등 초가공식품이 노년층의 사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대형 식료품점의 제품들이 한국 여행객들 사이에서 여행용 기념품과 선물용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트레이더조의 한 유명 시즈닝 제품이 한국 공항에서 대거 폐기 처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 여행객들에게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며칠 전 미국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입국한 원 씨는 공항에서 자신의 위탁 수화물을 찾다가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제 수화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노란색 잠금 장치가 걸려져 있고 막 소리가 막 나길래 저는 그냥 랜덤하게 내 수화물이 그 세관 검사에 걸렸나 보다. 검역 검색대로 이동한 원 씨는 직원으로부터 반입금지 물품을 싣고 왔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더욱 황당했던 건 해당 제품이 마약류라는 것이었습니다. 적발된 제품은 바로 미국 대형 식료품점에서 구매한 유명 시즈닝이었습니다. 제가 그 트레이더조에서 Everything But the Bagel이라는 시즈닝을 하나 샀거든요. 유명하고 미국 가면 꼭 사와야 된다. 친구들한테 주려고 한 4개 정도를 사갔단 말이에요. 원 씨가 구입한 시즈닝에는 한국에서 유통이 금지된 마약류인 파피시드, 즉 양귀비 씨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트레이더조에서 판매되고 있는 해당 시즈닝은 미국에서 베이글 위에 뿌려 먹거나 음식 조리 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인기가 많은 제품입니다. 파피시드 자체는 마약 성분 함량이 매우 적어 여러 국가에서 제빵 재료로 통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양귀비 씨는 아편의 주 원료로 쓰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명백한 마약류로 분류돼 반입과 유통이 전부 금지됩니다. 문제는 이 시즈닝이 블로그나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서 미국 여행 시 쇼핑 추천 제품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을 뿐더러 대부분이 이 사실을 모른 채 제품을 구매해 한국으로 들고 들어오는 여행객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 당황했죠. 그게 문제가 될 거라는 건 상상도 못 했었는데 저랑 같이 그 에브리띵 베이글 시즈닝을 사서 세관 검사에 걸린 분이 진짜 한 10명은 됐던 것 같아요. 만약 한국 공항에서 해당 제품이 적발된다면 구입한 제품은 모두 폐기 처리됩니다. 이게 모르고 그냥 개인 소비로 이렇게 들어왔다. 그 물건들을 전부 다 이제 다 회수를 하죠. 회수를 해서 폐기 절차를 거치게 되고 들고 오신 분은 그냥 훈방 조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고요. 만약에 이거를 진짜 상업용으로 밀수를 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수사 과정을 거쳐서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특히 여러 번 같은 행위로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마약이라고 하는 경우에 진짜 뭐 대마초라든지 펜타닐이라든지 이런 중한 마약만 이거라고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신데 이런 사소한 것들도 다 마약류로 지정이. 앞서 지난해 한국의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해당 시즈닝이 해외 직구로 판매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었지만 현재는 대부분 판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강력한 비바람을 동반한 허리케인 베릴이 텍사스주를 강타해 2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허리케인 센터에 따르면 허리케인 베릴은 오늘 오전 4시쯤 휴스턴 남서부 지역의 마타고르드의 1등급 허리케인으로 상륙해 시속 93마일에 달하는 강력한 폭풍과 폭우를 몰아쳤습니다. 이로 인해 270만여 이상 가구의 전기 공급이 중단되고 거센 비바람에 쓰러진 나무가 가정집을 덮치면서 집에 있던 50대 남성과 7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제가 지내고 있는 아파트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바람이 굉장히 심하게 많이 불었었고 앞에 있는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We have almost close to 2.7 million people without power in Texas. That number may grow for a while, and we're going to talk about that in a moment with Thomas Gleason from the Public Utility Commission. And that's going to take a multiple-day process to get power restored. 현재 베릴의 이동 경로에 따라 텍사스 해안 지역의 물이 밀려들면서 일부 지역에는 최고 20m가 넘는 폭풍 해일이 예보됐습니다. 텍사스 걸프 연안에는 허리케인 경보와 폭풍 해일 경보 그리고 토네이도 주의보 등이 내려졌고 휴스턴 공항은 10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기상 당국은 텍사스 외에도 루이지애나, 아칸소주 등 인근 지역도 허리케인 영향으로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베릴이 오는 11일까지 아칸소주를 통과해 뉴욕 서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뉴욕을 포함해 뉴 잉글랜드 지역 등 이동 경로에 속한 11개 주가 폭풍의 영향권 안에 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을 강타한 역대급 폭염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관측 사상 최고 기온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LA 카운티 일부 도시에서 화씨 110도를 웃도는 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진 가운데 랭캐스터의 최고 기온은 115도, 팜데일은 114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 5일 팜스프링 지역은 124도까지 치솟으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자 당국은 주민들에게 일사병과 열사병 등 온열 질환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상태입니다. 또 어제 캘리포니아주에서만 23건의 산불이 발생하면서 산불 확산 주의도 경고됐습니다. 한편 기상청은 오는 11일까지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역 대부분에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예보했고 현재 미 전역에서는 3,600만 명의 주민들에게 폭염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지난 주말 카슨 지역의 한 쇼핑몰에서 대규모 난동 사건이 발생해 청소년 수십 명이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5시 30분쯤 사우스베이 파빌리온 쇼핑몰에 200여 명의 청소년들이 모여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난동 당시 일부 청소년들은 쇼핑몰 내 매장에서 불법 폭죽을 터뜨리거나 쓰레기통에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모여있던 무리들에게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청소년들은 이를 무시하고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청소년들은 절도 행각까지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대규모 난동 사건과 관련해 70여 명의 청소년들을 현장에서 체포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법원 출두 명령이 포함된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체포된 청소년들은 부모나 보호자들에게 인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켄터키주의 한 생일 파티 현장에서 총기 난사로 5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플로렌스 경찰국은 지난 6일 새벽 3시쯤 리지크레스트 드라이브에 위치한 한 주택에 21살 남성 체이스 가비가 갑자기 나타나 총격을 가해 4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가비는 총격 직후 자신의 차를 타고 현장을 도주하면서 경찰과 추격전을 벌였고 궁지에 몰리자 결국 스스로에게 총을 겨눠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총격으로 19살의 델라니 이어리를 포함해 20대 2명과 44살 여성 1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He's known to the partygoers, so when the officers got in there and the victims and the partygoers told him that the suspect had fled, they identified him as Chase Garvey. 한편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가비가 파티에 초대받지는 않았지만 파티 현장에 있던 사람들과 아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에서 한 승객이 비행기의 비상 탈출구를 화장실로 착각하고 문을 열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4일 밤 에어차이나 2754편이 중국 동부 저장성 취저우 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다
여객기에 비상문이 열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여성 승객이 실수로 비상구를 열어 비상 탈출 슬라이드가 펼쳐졌고 결국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이로 인해 탑승객 전원은 비행기에서 내려 호텔로 이동했으며 각 400위안의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여성은 비행기를 처음 탄 것으로 밝혀졌으며 비상문을 기내 화장실로 착각해 잘못 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비상 탈출 슬라이드 작동에는 약 2만 8천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며 한 번 작동되면 항공기 유지 관리를 위해 며칠 동안 해당 항공기의 운항이 중단될 수 있다며 비상문을 허가 없이 여는 것은 불법 행위라고 전했습니다. 햄이나 시리얼과 같은 초가공 식품이 노년층의 사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미국 암연구소 암유전학부 연구팀은 51세에서 71세 사이의 노인 54만 명의 건강 데이터를 23년간 지켜본 결과 초가공 식품을 많이 섭취한 노인의 사망률이 10% 높게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초가공 식품을 식사로 때우는 노인들은 신장 기능이 저하되거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되고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연구팀은 초가공 식품을 많이 섭취할 경우 첨가당이나 비만도 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 섬유질이나 비타민과 같은 필수 영양소의 수치는 낮게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초가공 식품은 자연 식재료를 가열하거나 발효하는 등 여러 화학적 변형 과정을 거친 뒤 맛이나 식감 등을 높이기 위해 감미료나 방부제, 색소 등 각종 첨가물을 넣은 것으로 라면이나 햄, 과자나 아이스크림, 그리고 시리얼, 탄산음료가 건강과 장수에 악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제품으로 지적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인터뷰에서 사전에 제공한 질문지를 그대로 읽어내려 봐주기식 인터뷰로 비판을 받은 라디오 진행자가 사임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필라델피아 라디오 방송사는 프로그램 진행자 로플 샌더스가 바이든 대통령과의 인터뷰에서 언론의 독립성 원칙을 훼손했다면서 사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로플 샌더스는 지난 27일 대선 후보 TV 토론 이후 대통령 인지력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과 가진 인터뷰에서 바이든 캠프 측이 미리 건넨 인터뷰 질문지를 그대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로플 샌더스는 질문지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취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질문을 선택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뷰가 방송된 후 로플 샌더스의 질문이 예리하지 않았고 봐주기식 인터뷰로 청취자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지적이 일자 결국 사임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캠프 측은 사전에 질문지를 제공하는 것은 드물지 않은 관행이라고 해명하면서 앞으로 언론과 인터뷰에서 사전에 질문지를 보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친정인 민주당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후보직 사퇴 요구를 중단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사퇴 요구를 사실상 해당 행위로 규정했는데 파킨슨병 전문의가 백악관을 방문한 것을 둘러싼 인지력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2쪽짜리 서한입니다. 핵심은 사퇴 거부 재확인과 사퇴 요구 중단 압박입니다. 먼저 어떻게 전진할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난 일주일 동안 많았다. 이제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이어 트럼프에게만 도움되고 우리에겐 상처를 준다. 경선으로 후보가 됐는데 당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겠냐며 반문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사퇴 요구를 사실상 해당 행위이자 반민주로 규정한 겁니다. 방송 인터뷰에선 자신 있으면 덤비라는 투로 친정 내 사퇴론자를 향한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About the elite in the party, who they know so much more. But any of these guys don't think I should run against me. Go ahead, announce for president. Challenge me at the convention.
현재까지 민주당 하원에서 5명이 공개적으로 바이든의 사퇴를 요구했고 비공개 회의에서 추가로 4명이 합류했다는 게 미국 언론의 보도입니다. 이들은 바이든의 거듭된 사퇴 거부와 왕성한 외부 활동에도 사퇴 요구를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I don't think it was a great interview. There were several things besides his very appearance that were concerning about what he said and how he said it. 다만 상원에서는 공개적인 사퇴 요구가 나오지 않았고 사퇴론자가 2자릿수를 넘지 않다 보니 바이든으로선 당내 사퇴론 조기 차단을 위해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파킨슨병 전문의가 올해 초 백악관을 방문해 바이든의 주치의를 만난 배경을 두고 의문이 가라앉지 않는 등 인지력 논란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있는데요. 일본이 주장하는 광산의 역사적 가치가 진실인지 또 조선인들이 강제노동을 당한 곳은 어디인지 현영준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갱도 안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17세기 에도 시대의 헐벗은 광부들이 관광객을 맞습니다. 재현 인형들인데 비좁고 위험한 갱도에서 인형들이 내뱉는 말소리나 노랫가락은 마치 공포체험관 같은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17세기 이후 일본에선 사도 금산, 이 세상의 지옥이란 속담이 생겼습니다. 아무도 사도광산에서 일하려 하지 않자 에도 막부는 전국의 노숙자를 마구잡이로 잡아 사도광산에 가둬놓고 죽을 때까지 부렸습니다. 기록이 남아있는 인원만 1874명. 당시 문서엔 광부 중에 40을 넘긴 자가 없고 길면 5년 안에 살이 빠지고 뼈가 마르며 그을음을 토하고 죽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2年か3年ねここで亡くなってここはもう朝鮮半島の人たちもそうですし無宿で連れてこられた人たちもそうですしみんな人権侵害受けてきたと思います。 에도 탄광에서 캐낸 광물을 재련하던 기타자와 지구. 탄광에서 불과 2km 떨어져 있습니다. 1939년 이후 약 2,000명의 조선인이 이곳에서 가혹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자체를 부정하지만 사도광산 운영사 미쓰비시가 조선인들에게 담배를 제공한 문서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集落へ割り当てて連れてこられた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から、有無を言わさず連れてこられたとこう思っております。そうすればそれはね強制連行だろうと私はそう思ってますけどね。 유네스코는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는 일본에게 모든 기관의 전체 역사를 현장에서 철저히 알리라고 권고했습니다. 조선인 강제동원의 역사를 반드시 설명하라는 주문입니다. 그러자 일본은 사도광산에서 조선인 강제동원 현장인 기타자와 지구만 등재 목록에서 쏙 빼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수백 년 끔찍한 노동 착취 현장을 인류 공동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는 일본 정부도 문제지만 우리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도 논란입니다. 이달 말 인도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회의에서 일본은 최종 등재를 목표로 유치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섬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 전문이 공개됐는데요. 언제 어떤 내용의 문자가 보내진 건지 지훈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총선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던 지난 1월 중순, 국민의힘 김경률 비대위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 의혹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마리 앙뚜아네트인가요? 이분의 어떤 사치 뭐 이런 거. 네, 사치, 난잡한 사생활 이런 것들이 이제 털 때마다 드러나니까 감성이 폭발된 것이다. 곧바로 진보 진영 출신인 김 비대위원을 영입했던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의 입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바로 다음 날 김 여사는 한 후보에게 사과했다가 지지율이 떨어진 기억이 있어 망설였다. 당에서 필요하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 후보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이관섭 당시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한 후보에게 비대위원장에서 사퇴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한 후보는 사퇴 요구도 거절했습니다. 극에 달하는 듯했던 윤한 갈등은 화재 현장에서 한 후보의 이른바 폴더 인사로 불안하게 매듭지어졌습니다. 이날도 김 여사는 사과가 필요하다면 단호히 결심하겠다고 문자를 보냈고 이틀 뒤 또 대통령실이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던 데 대해 미안하다. 대통령이 격노하고 큰 소리로 역정을 해서 그리 됐다며 문자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선 전 마리 앙투아네트에서 시작해 폴더 인사로 막을 내린 1차 윤한 갈등. 당시 영부인의 문자들은 반년이 지나 3차 윤한 갈등의 불씨로 되살아나 전당대회를 논란의 불길 속에 집어삼켰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검찰이 수사 중인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김건희 여사 측이 침묵을 깨고 처음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처벌할 규정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은 소환 조사는 부당하다는 뜻을 최근 검찰에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소환 조사, 제3장소 대면 조사, 서면 조사 방식을 언급하며 생각을 묻길래 이렇게 답했다는 겁니다. 현직 영부인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소환이나 이런 거는 너무 그런 유례도 없기 때문에 그건 좀 약간 부당하지 않냐.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인 김 여사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것도 소환조사 불가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받은 금품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디올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가 주장하는 청탁들은 민원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과도한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 또 행정관분들이 단호하게 다 이렇게 거절하고 잘랐습니다. 반면 이번 사건은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목사가 일부 진실에 거짓말을 섞어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 목사가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 복도에 선물을 든 사람들이 있었다며 또 다른 청탁 의혹을 제기한 건 망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거는 그 여사님한테 보고를 하기 위해 대기 중이었던 대통령실 행정관과 경호처 직원이었죠. 김 여사 변호인은 개인 의견이라는 단서를 달고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결단하면 대면 조사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 변호인이 공개 인터뷰에 나선 건 검찰 수사가 마무리 국면으로 김 여사 조사 수순에 들어가면서 여론전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 여러 차례 우리 법 앞에 성역도, 예외도, 특혜도 없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방식, 시기는 현재까지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게 검찰 공식 입장입니다. 사실상 김 여사 측이 소환조사 불가 방침을 밝힘에 따라 검찰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이번 주 미국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박 5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오는 10일부터 이틀 동안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인도태평양 파트너국 자격으로 참석하는 겁니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순방에 앞서 로이터 통신과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러시아를 향해 남한과 북한 중 어느 쪽이 자국 이익을 위해 더 중요하고 필요한지 분별 있게 결정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태도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수준이 결정될 거라며 경고 수위를 높였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방안이 주요 의제인 만큼 이번 정상회의를 북한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를 압박하는 지렛대로 삼으려는 겁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나토 동맹국들과 IP4 파트너들 간의 협력 방안도 논의될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인지력 논란으로 사퇴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와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지도 관심 사안입니다. 대통령실은 회담 성사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면서 북핵 위협의 가장 현실적 해법은 한미 확장 억제 체제 구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오늘과 내일 미국 하와이를 방문합니다. 6.25 전쟁 참전 용사가 안치된 태평양 국립묘지에 헌화를 하고 한국 대통령으로는 29년 만에 미 인도 태평양 사령부를 찾아 한미 동맹의 결속력을 강조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달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이후 약 한 달 만에 재개되는 순방에 대해 대통령실은 글로벌 공조를 통해 우리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강현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산 곳곳에 쓰레기가 방치된 채 있다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산악인들이 수십 년간 버린 쓰레기로 에베레스트 정상 인근의 캠프 한 군데에서만 50톤 정도의 쓰레기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쓰레기 수거 작업을 이끄는 셰르파는 등반가들이 정상 공략 직전 머무는 마지막 캠프인 사우스 콜에만 약 40에서 50톤의 쓰레기가 있다며 쓰레기를 치우는데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쓰레기는 대부분 낡은 텐트, 식품 포장지, 산소통, 밧줄 같은 등산 필수품으로 캠프가 있는 해발 8,000m 지점에 겹겹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네팔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모든 등반가에게 하산할 때 최소 8kg의 쓰레기를 가져오도록 의무화했는데요. 이후 쓰레기 투기는 많이 줄었지만 그 이전에 버려진 쓰레기는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산에서 발견된 시신을 천으로 덮습니다. 나무에 시신을 묶어 강을 건너는데요. 현지 시간 7일 오전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 북부의 한 금광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재래식인 이 금광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사고 발생 후 지금까지 1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고 19명이 실종돼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폭우가 계속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 인근에서는 지난 6일부터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폭우로 강 2기 붕괴돼 약 300가구가 피해를 입었고 주민 10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하고 많은 얘기를 벌써 나눴는데 2차 회사는 특별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인기가 많다 보니까 또 다시 오늘도 우리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머세디스 벤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번에 와가지고 위커가 되게 큰 위커가 많은 머세디스 모델들에 있는 위커가 나왔습니다. 이게 2019년서부터 2024년까지 많은 그 70 모델 속에 있는 많은 모델이 포함이 된 위커예요. 눈으로는 볼 수가 없고 느낄 수가 없는 위커의 노트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2019년서부터 2024년도까지 있는 머세디스 벤츠를 타신다면은 무조건 빨리 서비스 센터 들어가서 내 차에도 위커가 있나요? 확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고 위커 노티스에 연결된 체크업을 받으시는 게 최고입니다. 그 이유는 왜냐면은 바로 위커의 이슈가 뭐냐? 패센저 시트 밑에 48V 커넥터가 있는데 이거를 다시 안 고칠 경우에는 아무도 모르게 불이 날 수가 있어요. 불이 날 수 있는 되게 심각한 심각한 이슈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생기기 전에 빨리 2019년서부터 2024년도 차는 타고 계신다면 이 위커에 대한 다이그노스틱을 보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함으로 거기 들어가셔서 수리 기록을 받으신다면 그 수리 기록을 갖고도 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을 수리 기록에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곧바로 들어가셔서 수리 기록을 받으시고 리콜 노티스에 연결된 문제가 내 차에도 있나 없나를 확인을 하는 게 최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에서는 낙하물 사고 주의해야 하는데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아찔한 낙하물 사고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국도인데요. 옆 차선 차량이 갑자기 빠른 속도로 앞지르더니 곧바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죠.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반대편에서 오는 흰 트럭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럭 뒤에 실린 커다란 물건 보이시나요? 파란 물탱크인데요. 조마조마하던 찰나 트럭에 실려있던 물탱크가 또로로 떨어져 반대편으로 대굴대굴 굴러오기 시작하고요. 앞차가 급하게 방향을 틀다 결국 뒷차와 쾅 충돌하고 마는데요. 누리꾼들은 하마터면 사망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화물차 적재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울의 한 유명 쇼핑몰 푸드코트 음식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밥알이 조금 남아있는 밥그릇 안에 어른 손톱만한 크기의 벌레가 보입니다. 사진을 올린 누리꾼은 남동생이 혼자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다가 음식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며 글을 시작했는데요. 벌레를 본 동생은 주인에게 벌레가 나온 사실을 알렸고요. 주인이 죄송하다고 사과해서 그 자리에선 그냥 나왔지만 계속 속이 안 좋다고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글쓴이가 화가 나서 식당 사장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사장은 죄송하다면서도 방역업체를 써도 바퀴벌레가 많아 어쩔 수 없다. 본인도 다른 식당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그냥 넘어가줬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사장님 말씀으로는 식당에선 종종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게 맞느냐며 누리꾼들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사연을 들은 누리꾼들은 음식에서 바퀴벌레가 나오는 게 믿기지 않는다. 벌레가 매장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음식에서 나오는 건 문제다. 업주의 대처가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SNS 인증샷을 찍기 위해 위험한 장소를 찾아다니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 적지 않은데요. 브라질의 한 바위가 카메라 각도에 따라 목숨 건 인증샷 명소처럼 보여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천길 낭떠러지 바위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사람들. 푸른 바다와 모래사장이 펼쳐진 멋진 배경을 뒤로하고 다양한 자세로 바위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 아찔하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페드라도 펠레그라포 해변의 바위인데요. 카메라 각도에 따라 바위 아래가 절벽으로 보여 리우 예수상만큼이나 유명한 사진 명소입니다. 사진에서는 수백 미터 높이 절벽 바위에 목숨 걸고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바위 아래 평지가 있어 생각보다는 위험하지 않다는데요. 지난 2013년 한 어부가 이 바위에서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 각도를 발견한 이후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는데 1.5km 정도 되는 언덕을 걸어 올라가야 하지만 인증샷을 찍으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깜깜한 밤하늘에 초록색 불빛을 내뿜는 물체가 주변을 환히 밝히며 떨어집니다. 현지 시간 5일 저녁 튀르키예 북부에서 유성이 포착되는데요. 이 장면을 지켜본 사람들, 밤하늘에 펼쳐진 장관에 UFO 같다면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튀르키예 우주국은 목격된 섬광이 유성이 맞다면서 유성 색깔은 지구 대기의 화학 성분과 속도, 가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정도로 큰 규모의 유성이 목격된 건 지난 5월 포르투갈과 스페인에서 포착된 유성 이후 올 들어 두 번째라고 하네요.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7월 8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